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그리고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주요 헤드라인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오늘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좀 당해서 그거를 같이 첫 뉴스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전해드릴 거고요. 헤드라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체부 내년 예산 봤는데 관광 부분만 감소를 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은 그거를 취재하는 도중에 제가 발견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좀 전해드릴 거고, 두 번째 휴양지죠. 모리셔스가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 대상으로 여행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탈리아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일시적으로 좀 완화가 됩니다. 요것도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 노란풍선 여행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좀 작게나마 조촐하게 행사도 가졌고 관련해서 프로모션 한다는 소식. 상반기 제주 관광 소비가 어떻게 좀 이뤄졌나 살펴보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환승객 유치 영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예. 그리고 티웨이 항공과 괌 관광청이 안심여행 프로모션 하고 있고요. 에어서울도 항공과 숙박권 지급하는 경품 프로모션 진행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릴 겁니다. 자, 9월 2일자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내년도 예산이 관광 부분이 줄었는데, 자, 그 전에 이 소식을 접하신 우리 여행계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내년도 예산인데 훨씬 더 많이 늘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업계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내년에 회복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물론 정부 예산안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 통과하고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어요. 이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대충 이겁니다라고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정이 되는데 그래도 크게는 조정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보면은 문체부 예산이 2021년 대비 좀 늘었어요. 처음으로 7조를 넘었어. 총 합계가 7조를 넘었고 처음이래요. 7조 넘은 거. 요 중에서 관광 분야는 2021년 예산보다 무려 575억 원, 3.8%인데 줄어든 1조 4,42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문체부의 각 부분별이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부분별은 이제 뭐냐면 문화예술, 컨텐츠, 체육, 기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다 증가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표 보고 계시죠? 원래 제가 마이너스로 한 표 제가 고쳐서 지금 보내드리는 거 그거 보시면 이렇게 다 증가를 했는데 문화예술은 1,890억 증가, 컨텐츠 972억 증가, 체육 분야도 400억 가량 증가, 기타는 뭔지 모르겠지만 187억 증가했는데 관광 부분만 무려 500억 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포기했나? 문체부에서 관광 분야를.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확대가 좀 주목이 되는데, 스마트 관광도시 있었잖아요. 인천도 있고 그랬을 거야 아마. 이제 부산, 인천, 경남, 대전, 세종 이렇게 센터, 지역 관광 기업 센터도 있고 하는데, 요거에서 관광 기업 일자리 지원 체계를 지역으로 확산한다는데 예산 줄여놓고 얼마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단년,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또 취약계층 맞춤형 관광 일자리 발굴해서 취업 지원도 확대하겠대요. 자, 이제 관광 산업 쪽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방한 관광 회복 특별 마케팅 사업도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
내년까지가 한국과 중국 문화교류해래요. 그래서 요 문화교류해를 계기로 해서 방한, 관광, 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교류 사업 추진하며 코로나19 이후 일본 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4차 한류 및 근거리 안전여행 상품 활용 방안, 관광, 잠재 고객 대상 집중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동남아시아 시장 회복 마케팅으로는 미래 세대 방한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서 동남아 대학생 대상 특별 홍보 마케팅 추진하고 구미주와 이제 유럽이죠. 미국 시장 집중 회복 마케팅하고 한대요. 회복하는 마케팅 하는데 돈을 진짜 회복을 하죠. 나 답답하네. 아니 예산을 관광 분야를 500억 가량을 줄여놨으면서 무슨 회복을 해요. 지금 나 참. 다음 소식 모리셔스가요. 10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에 대한 전면 개방에 앞서 9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 대상 모리셔스 정부로부터 승인된 리조트 버블 호텔에서 7일 동안만 머물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7일 정도 머물러야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리조트 내에서 14일간 머물렀는데 이번에 7일로 대폭 완화된 거고요. 모리셔스 관광청의 책임자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현재 모리셔스는 백신 1차 접종률이 인구의 63%고 접종 완료는 인구 대비 56%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지난 1월 안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위에서 관광 종사자와 호텔 직원들에게 백신 우선 접종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은 현재 여행사를 통해 호텔에 직접 여행사를 통하거나 또는 호텔에 직접 리조트 버블 숙박을 예약할 수 있고요. 단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객은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14일간 검역 기간 완료해야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요. mauritiusnow.com 여기 있어요. 여기 mauritiusnow.com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유럽의 놓칠 수 없는 여행 로망지 이탈리아가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는데 먼저 알아두실 것은 10월까지만입니다. 일단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소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탈리아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가 됐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는 돼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해서 10월 25일까지 입국자에 해당하며 이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완화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0월 25일까지고 유럽 의약품청에서 인정한 백신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이자, 모더나, 얀센 등등 요거를 백신을 접종 완료한 자로 이탈리아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테스트 결과 음성 확인서 지참하시고요. 입국 전에 패신저 로케이터 폼이라는 그거를 작성을 해야 돼. 그 폼을 작성해야 돼.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는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고 요 폼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다만 영국이나 북아일랜드를 경유하는 경우 이탈리아 입국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랑은 좀 다른 얘기겠죠. 백신 접종 인증은 한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일간의 자가격리 적용 이후 PCR 테스트를 거쳐 음성 결과 받으면 자가격리 면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이탈리아 보건부 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현재 영문 버전 업데이트 중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탈리아 관광청 코비드-19 관련 관광객 유용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이탈리아 관광청 한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0월 25일 이후에도 좀 더 완화가 되는 것으로 좀 방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노란풍선 여행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9월 1일 서울 본사 사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을 좀
좀 조촐하게 하고 지난 20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목표 및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재경 노란풍선 회장은 우리는 창립 이후 20년간 여행업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기업 가치의 실현과 혁신,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구축을 통해 직판 여행사로 성장을 이뤄냈다며 최신 IT 테크를 접목한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고객 참여형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갈 것이라며 미래 비전을 밝혔습니다.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노란풍선이 트래블 테크 기업을 표하고 나섰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 멘트를 읽어드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0주년 기념해서 회원 감사 이벤트인 노란풍선 20년 생일 파티를 개최해서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창립 기념일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일주일간 노란풍선 회원이면 홈페이지 통해서 접속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관심 갖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쉬지? 자, 제주도가 신용카드 매출 자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2021년 상반기 제주관광 소비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상반기 소비 증가율은 2020년 상반기 대비 19.4% 증가 플러스했고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하면 6.9%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나타났는데 숫자만 얘기하면 머리 아프시겠죠. 그래서 조금 넘어가고 내국인 관광객도 2021년 상반기 제주도 전체 소비의 38.7%를 차지했는데 내국인이 올해 상반기 제주도 가서 쓴 게 38%가량 됐대요. 그래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네요.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현지에서 쓰는 게 증가하겠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제주도 가서 쓴 게 그러니까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쪽이 막혔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제주도 가서 많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이 발생했던 5월 이후에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대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관광 소비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소비는 렌터카, 특급 호텔, 콘도미니엄 등 고비용의 개별 여행에 관련된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행, 숙박 관련 업종 중 렌터카, 특급 호텔, 콘도미니엄은 2021년 1월 제외하고 2019년 상반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4에서 5월 렌터카는 2019년 대비 각각 140%, 123% 증가율을 나타내며 렌터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답니다. 이건 왜 그런지 혹시 모르시는 분 아세요? 있어요? 제주도가 렌터카가 비쌌어요. 왜냐?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제주도 렌터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딱 총량을 줄였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렌터카를 교체하더라도 더 이상 그 총량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품귀 현상을 빚었어요. 이건 스스로 자초한 것 같고, 이게 긍정적인 효과인지 부정적인 효과인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품귀 현상은 자초한 것 같고, 이에 반해서 또 이제 공항에서부터의 그 대중교통이 연결편이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죠. 인프라는 그런 좀 양면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버스 2급 호텔 관광여행사는 2019년 소비 규모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코로나19 이후 단체 여행을 꺼리는 현 상황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첫 소식으로 전할 때 제가 좀 약간 흥분했었는데 아마 들으시고 흥분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내일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저녁 8시 저희 유튜브 여행 중개소 채널 통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9월 2일 목요일 한국 시간 저녁 8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우리 여행 산업 관련한 지식도 얻으시고 소통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그리고 해외에서 계시는 우리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한국인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